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돌돌이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부터 좀 특이한 것들이 저한테 좀 많았거든요, 이번 이야기가. 네, 그래서 4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돌돌이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너무 긴장돼가지고. 네, 긴장 많이 되죠. 그래도 네. 이게 막상 조금 시간 금방 지나잖아요. 그러면 별거 없어요. 네. 정말 그냥 통화예요, 통화. 네. 네, 그냥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다는 상상을 그냥 한번 아예 안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가 더 잘 나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한 4가지 정도 되고 옴니버스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미스테리한 것도 있고 소름 끼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긴장 좀 푸시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집니다. 기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각각 분리된 에피소드 몇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제일 먼저 이상한 이웃집부터 시작할게요. 네. 아마 들으시다가 왜 제목이 이상한 이웃집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상한 이웃집? 네. 네. 일단 먼저 옆집에서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시작이 되는데 그게 좀 되게 사소한 일들로 시작이 돼요. 그냥 처음에 좀 사소한 일은 몇 주 뒤에 늦은 저녁에 밥을 먹다가 집에서 좀 향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강아지가 또 짖기 시작하고 그 옆집 벽을 향해서 계속 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그 동시에 여자 2명이 대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대화는 대화인데 테이프 감는 듯한 소리가 나요. 이렇게 끼리릭 끼리릭 이렇게 하는 소리가 나요. 분명 좀 웃고 떠드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비웃는 소리 같기도 한데 그런 테이프 감는 소리면서 대화 소리가 나니까 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좀 약간 찝찝했던 점이 그 전날에 엄마가 거실을 나오는데 여자 둘이서 집을 기어다니는 듯한 모습을 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좀 피곤했네. 엄마 좀 피곤했다. 일이 좀 많이 힘들지 하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니면은 그 다음 날 밤이었는데 제가 그때 돌비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밤에. 바람직해요. 근데 계속 듣고 있었는데 좀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냥 뭔가 제 혼자 있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냥 좀 뭔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강아지가 침대 끄트머리에서 창문을 보고 막 뭔가 계속 정면을 주시하면서 뭔가 겁에 질려 있어요. 뭔가 자신감 있게 막 왈왈 이렇게 짖는 게 아니라 그냥 웡 이렇게만 계속 짖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이래 이러면서 제가 강아지 등을 토닥거리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순간에 강아지가 갑자기 샥 하면서 뒤로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정면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강아지가 원래 무서우면 이렇게 뒤를 보면서 저한테 와야 되는데 그냥 앞에 뭔가 정면을 계속 주시하면서 그 상태로 계속 뒷걸음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뭐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었어요. 이제 그 이상한 이웃집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런 일들이 시작하게 된 거는 이분들이 이사를 오면서부터였었어요. 네. 근데 제가 밖을 나가니까 엘리베이터 처음 본 사람들이 좀 많이 계신 거예요. 옆집 사람들이. 이사를 오셨나 보다 하고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째려보시는 거예요. 그 중년 부부께서.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혹시 인사가 또 싫으신 분이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괜찮았는데 제가 인사를 하고 나면 계속 멀뚱히 저를 자꾸 무표정으로 쳐다보세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랑 그때 당시 결혼 전이었던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가족 모두에게 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옆집이 좀 이상해요. 왜냐면은 제가 본 것만 해도 중년 노부부가 사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2명 정도?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 옆에 있던 좀 어린 손녀? 그리고 삼촌? 그리고 이모? 고모?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제가 이 명칭은 그냥 제가 추측한 거예요. 삼촌이나 이모는. 예. 그래서 아 정말 대가족이 사는가 보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집이 넓었어요? 아니요. 정말 그만큼 수용할 공간이 없어요. 그냥 작은 아파트였거든요. 그리고 좀 이상한 점이 보통 전화를 하실 때 집에서 전화를 받으실 때 보통은 그냥 이게 집에서 전화가 오면은 자기 문방을 닫고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밖에서 통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그분 통화를 들은 게 아니라 그 상권 들리게. 쪽이랑 제 방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항상 밖에서 통화를 하세요. 그리고 또 마스크 통이 그 집 앞에 항상 있었는데 그 마스크 통 앞에 마스크는 여기다 두세요.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가족끼리 저렇게 예의를 차린다고? 약간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려니 하긴 했었는데 또 어느 날에 또 대가족이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그분들이 뭔가 대화도 따로 노는 것 같고 또 제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조용해져요. 거기서 딱 할머니랑 그리고 그 옆에 어떤 어린 여자의 손녀인가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딱 그분들만 저한테 막 환하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어느 날에 이 집 앞에 제 강아지 간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놓고 간 강아지 간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근데 옆집이 그냥 우리 강아지 예쁘게 보셔가지고 그냥 두셨나 보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너무 순진했는데 그 간식을 그냥 탁 뜯고 강아지 그 밥통에다가 이렇게 강아지 추르 같은 거였거든요. 그걸 이렇게 짜서 넣었었어요. 그런데 강아지 사료통에 추르를 넣으니까 갑자기 뭔가 머리를 딱 스치고 지나가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 사람들이 이사를 온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이사를 온 적이 없을 텐데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보통 제가 산책을 2번을 해요. 아침이랑 오후 이렇게 2번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사를 오면은 보통 엘리베이터 보호 천막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가구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가구가 들어왔다거나 그 또 엘리베이터 보호 천막이 붙었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들 몸만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좀 특이하잖아요. 대가족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게 말이 되나 싶다가 그리고 제가 초반에 뭐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40대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제 옆집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모인가 싶어서 그냥 있다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도 좀 너무 좀 떨리는데 그 이모분께 저도 모르게 혹시 여성분 2명이 사시나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모분께서 그냥 원래 웃고 계시다가 갑자기 약간 정색, 오히려 정색 아니면 예의를 더 갖춘다고 해야 되나? 저한테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무례를 좀 끼친 것 같아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마하려고 했는데, 저를 이렇게 딱 붙잡으시더니, 아니, 아시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맞다. 아까 그 강아지 간식은 어쨌든 전량 폐기를 다 했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느 날에 그 아주머니께서, 옆집 아주머니께서 엄청 화난 표정으로 되게 기쁜 표정으로 초인종을 누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뭘 주겠대요. 근데 양손 가득 쇼핑백을 2개를 엄청 가득하게 들고 너무 낑낑대면서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제가 요즘 내가 좀 힘들어가지고 미쳤었나 보다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저한테 뭘 주려고 하는, 뭔가 먹을 거를 주려고 하는 되게 착한 사람인데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더 선량한 사람들을 의심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아주머니께서 2손 가득 그거를 저한테 딱 건네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저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쇼핑백을 연 순간 제가 그분들에게 가졌던 잠시나마 좋았던 감정이 사라지게 되는데, 보니까 전부 다 썩은 감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썩은 감자를 다 보고서는 제가 너무 놀랐는데, 근데 다행히 그 후로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사를 갔을 때도 희한하게 그 엘리베이터 뭐 보호막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몸만 나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냥 좀 검색을 해봤어요. 저랑 좀 비슷한 사연이 있나, 뭐 가구 없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나.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분께서 빨비로 추측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가구도 뭔가 없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뭐 예배당처럼만 쓰이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 그런 추측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이거 어떤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유명한 종교인데, 그 종교가 정말 제 집 근처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러고 어쨌든 그분들이 이사 간 후에 좀 몇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집에서 나는 향초 냄새가 없어졌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좀 아프셨던 친척이 암에 걸리셨는데 완치가 되셨고, 그리고 딱 그 시점에 강아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으로 가라, 일단 CT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차, 2차 병원에서는 강아지가 1년을 못 산다, 절대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사 가시고 난 후에 완벽하게 완치된 건 아니지만은 그 후로부터도 3년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 사연이 있고요. 야, 그리고 이상한 이제 이웃이다 진짜.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오. 정말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상한 이웃. 충분히 이상했고요. 정말 이상했던 이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째는 어떤 제목이 될까요? 이것도 이상한 피부과인데요. 저한테 써주신 건 수상한 피부과. 그거 수상한 피부과. 네, 이건 수상한 걸로 가죠. 예. 수상한 피부과인데요. 네네. 이번 이야기는 좀 상대적으로는 가벼운 이야기예요. 네. 근데 제가 결말이 사실 약해가지고.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결말이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또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제가 그때 당시 지금도 그런데 아토피가 있어요. 아토피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학창 시절에는 막 여드름 하나라도 좀 예민한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부과를 엄마랑 같이 가야겠다 하고 바닷가 근처에 있는 피부과를 찾아서 들어가게 됐어요. 돌비님은 혹시 피부과 인테리어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병원 화이트. 인테리어 하면은? 밝은 거. 그쵸? 아니면 좀 뭐 고급진 느낌? 그죠. 그리고 네. 위생적인 느낌을 그렇죠. 항상 어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너무 다른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뭔가 전체적으로 다크우드 톤이에요, 일단. 그리고 엄청 오래된 앤틱 가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막 먼지나 보이는 엄청난 큰 거울 옆에 마론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얼굴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인형 있잖아요. 머리에 레이스 달고 드레스를 입은 그런 옛날 인형이 거울 옆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 마치 무슨 중세시대에서나 볼 법한 이상한 인테리어? 이상한 건 아니고 피부과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인테리어였어요. 그리고 엄청 희한하게 옛날에 뭔가 중국 이런 데 보면 희한하게 엄청나게 가파른 계단 있잖아. 엄청 불편한 계단. 오. 뭔가 오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계단이 있었는데 그거를 난간을 잡고 엄마랑 막 힘들게 올라갔어요. 너무 불편하고 좋고 어쨌든 이렇게 올라갔는데 앞에 정면으로 보는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 등 뒤로 그 계단을 등지고 있는데 바로 앞에 무슨 약간 취조실처럼 책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중간에 있고 양옆에 간호사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을 열고 뭔가 진료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계단을 올라가니까 그냥 그렇게 책상만 덩그러니고 의사랑 간호사 두 분이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또 뭔가 의사는 너무 의사 같지 않은 의사였고 간호사는 너무 간호사 같지 않은 간호사였어요. 의사는 뭔가 이모도 뭔가 번지르르 한 게 뭔가 홍콩에서 주식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었고 예. 간호사 두 명이 양옆에 서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입으신 게 간호사복이라고 하면은 너무 간호사분들에게 신뢰가 되는 복장인데 간호사 코스프레 하는 그런 옷처럼 간호복처럼 따라 하는데 미니스커트에 색깔 립스틱을 두 분 다 하고 계셨어요. 아, 좀 많이 노출이 심한. 네, 너무 이상했는데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제가 어린 나이에도 느껴질 만큼 그 간호사와 의사의 뭔가 묘한 기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예. 기류를 어린 저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눈빛이라던가 그런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 어쨌든 일단은 엄마랑 상담한다고 앉았는데 제가 여태 아토피로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그래도 저가 전문가는 아닌데 여태 들은 뭐 의학적 지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뭐 자기가 개발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슨 의료 기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물가로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몇 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에? 아니, 뭐 그거 한 번 하는데 왜 1,000만 원 달라 그런다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엄마랑 그냥 눈빛 교환을 하고 얘 다 맞는 말이라고 진짜 너무 똑똑하시다고 하면서 그냥 대충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저는 바닷가 근처에 그 부산 지역의 바닷가 근처의 피부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기억난다면서 그 이상한 피부과 간호사랑 의사 이상했던 피부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 그거 근데 바닷가 아니야. 완전 다른 도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저는 분명히 바닷가 옆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미스테리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렇게 옮겨 다니는 건가? 그런 건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그 네네. 장소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뭐 바닷가. 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기억나는 게 바닷가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거는 다른 또 지역을 얘기한 거란 말이죠. 기억은 하시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오. 그런 아니, 잠깐만. 정말 네네. 뭐 디자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테리어는 뭐 의사 마음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병원 하니까
그거야 뭐 자유고 개인 취향이 있다고 하겠지만 일단 몇 천만 원을 달라 그런 거 그게 좀 피부과를 아무리 뭐 해도 몇 천만 원이 나오나요? 나 그건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박피 막 얼굴 다 뜯어내는 거 이런 것도 몇 천만 원 나오나요? 그건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그 정도까지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금액부터도. 맞아요. 야, 또 이것도 수상한 피부과, 정말 미스테리한 한 피부과에 관련된 이야기였네요. 그리고 네. 세 번째 이야기는 두더지녀거든요. 제목이. 야, 오늘 미스테리하다 이거. 두더지녀? 네. 예. 이제 그거를 제가 당시 다니던 대학교에서 친구들끼리 그냥 두더지녀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만약에 남자면 두더지남 이렇게 붙였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시험 기간에 학교 도서관 화장실에 갔는데 마지막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옆 칸에 그냥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예.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싸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사람 팔이 보여요. 바닥에 사람 팔이 보여요. 옆 칸에, 마지막 예. 칸에. 사람 팔이 보여서 그냥 누가 쓰러졌나?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휴대폰을 하시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예? 이게 팔 근육이나 이런 걸 보면은 휴대폰 같은 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누워서 뭔가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그때는 뭐 여잔지 남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니까. 근데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 몇 분 지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제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좀 화가 나셨나 봐요. 네. 제가 뭔가 어떤 리액션이나 이런 거를 안 해서였던지 아니면 나가지 않아서였던지는 모르겠는데 화가 나셨는지 야 이씨 뭐뭐니 하면서 갑자기 화장실을 쾅쾅쾅쾅쾅 이렇게 두드려요. 제 옆칸을. 그래서 일단은 제가 놀래가지고 일단 나왔는데 세면대에 어떤 여성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여성분은 제가 그런 줄 알고 저를 너무 무섭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서관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그분 맨날 마지막 칸에 화장실에 누워가지고 경비하시는 분께서 몇 번이나 출동을 하셨다고. 예. 근데 전혀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반포기 상태인데 그래도 계속 저희가 좀 이렇게 주의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서 또 끝나면 좋은데 그때 이제 겨울이었고 오후 6시면은 대학교 정규 수업이 다 마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7시 이후로는 보통은 수업이 없는데 이제 시간외 강사나 아니면은 외부 강사라고 해서 추가 강의하는 거는 있어요. 간간히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쨌든 외부 강의를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근데 원래 그 시간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 시간에는 사람이 그냥 아예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저희 학교 구조가 특이한 게 네모난 구조에 위아래 뭐 양옆으로 강의실이 이렇게 박혀 있고 그 중간에 중정이 있는 중정 정원 같은 게 있는 그런 특이한 구조인 학교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복도가 네모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층에 딱 올라가니까 뭔가 사람이 그날따라 되게 많아요. 사람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따라 진짜 사람이 많네 이 생각을 하고 벤치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 강의를 기다리려고. 근데 또 그 순간에도 사람이 계속 지나다니는 거를 봤어요. 계속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와 진짜 오늘 특이하게 사람이 많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해요. 이제 제가 졸업 직전이고 그 강의실을 그 시간대는 되게 저희 학과 친구들만 이용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 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제가 사람이 많네 하고 봤던 게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복도를 한 명이 계속 돌고 있었던 거예요. 한 3, 40분 동안.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를 눈치를 채고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그 두더진 여인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게 눈을 안 마주쳐야 되잖아요, 보통은. 공포영화 보면 눈 마주치면 바로 죽잖아요. 근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 저러고 있는가. 그래서 눈을 딱 마주쳤는데 저를 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 시간 동안 계속 그 네모난 구조의 복도를 돌면서 저를 째려보면서 계속 그거를 반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한으로 계속 빙빙 돌면서. 근데 그분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고 저는 일단은 여기선 졸업을 해요. 그런데 제 친구가 두더진 여를 만나게 되는데 친구가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밤에 혼자 남아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철저하게 문 단속도 다 하고 교실 문도 전부 다 닫아놓는 걸로 아는데 10년 전에는 학교가 거의 오픈이 다 되어 있어서 외부인도 다 막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는 그냥 도서관이나 이런데 보통 시험 기간에 도서관을 늦게까지 하잖아요. 근데 친구는 도서관이 좀 답답하고 싫어서 그냥 빈 강의실을 찾아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딱 두더진 여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친구 그 순간에 뭐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설마 나한테 뭐 해코지를 하겠어. 여기 다 트인 공간인데 이렇게 하고 2층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3층? 에이 설마 이러는데 4층으로 올라가는 순간 이제 따라온다는 게 거의 확실시가 된 거예요. 오. 근데 그 친구도 좀 특이한 게 돌아서 내려오면 되는데 그때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었던지 그냥 5층 계단을 타고 그냥 갔대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보통 이제 강의실이 다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강의실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계단을 타고 두더진 여는 계속 오고 있어요. 계속 뒤에서 따라오는데 친구 딴에는 뭔가 너무 무서워서 정말 생사가 걸린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그냥 도망을 갈까 했는데 도망가면 더 뛰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러면 태어나게 해볼까 하는데 이미 태어날 수가 없어요. 거의 손을 달달달 떨고 있고 그래서 막 문을 여는데 다행히 문 하나가 딱 열렸어요. 강의실 하나가. 근데 그게 문이 위에서 잠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책상을 타고 올라가서 위로 잠그는 그런 상가형 그런 문이 있잖아요. 강의실도 그런 거여가지고 책상을 타고 올라가서 문을 딱 잠궜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학교가 전부 통유리예요. 그래서 막혀있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두더진 여가 막 달려오는 거야. 너무 신나가지고 뭔가 재밌는 거라도 구경하는 듯이 막 달려와요. 그래서 친구를 이렇게 가만히 통유리 사이로 이렇게 친구를 보면서 친구가 약간 무슨 동물원 원숭이 쳐다보듯이 친구를 계속 쳐다보더래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뭔가 그때 완전 깜깜했었는데 불을 켜면 더 무서울 것 같더래요. 그냥 차라리 귀신이면은 그냥 불 켜면은 그냥 무적처럼 딱 귀신이 사라지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람이니까 불을 켜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두더진 여가 그냥 체구도 생각보다 작고 키도 좀 작은 편이라서 당연히 그분께서 강의실을 뭐 깨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상황만큼에서는 뭔가 그 여성분이 무소불위 권력자처럼 느껴지더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생사 여탈권까지 뭔가 그분께 있는 그런 느낌이 잠시 들더래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있었는데 본인 말로는 1시간이라고는 하는데 1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몇십 분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다행히 그냥 가더래요. 근데 바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기숙사도 바로 그 건물 옆에 붙어 있으니까 학교 건물 옆에 기숙사가 있으니까 기숙사에 있는 친구한테 좀 데리러 와달라 해가지고
친구가 그냥 설렁설렁 오더래요. 5층까지 이렇게 오더래요. 근데 또 친구가 눈치 없게 그냥 화장실만 한번 들리자. 야, 화장실만 한번 들리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친구가 그냥 막 둘러보는데 그 마지막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친구가 정말 막 깍 소리 지르면서 그냥 그 친구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냥 밑으로 뛰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끝나는데 제가 졸업을 해서 이 이후의 이야기는 더 듣지 못했는데 그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당시에 돌았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가 뭐 이 사연을 보고 그러면 아 그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대학 커뮤니티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도 정말 이야기가 많이 돌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일이 어쨌든 있었고 그러면 네. 궁금한 게 두더지녀라고 이름을 붙이셨잖아요. 네네. 두더지녀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화장실에 밑바닥에 붙어가지고 뭔가 계속 누워서 생활을 하시니까. 아, 누워 있어서. 네네. 아, 나는 또 두더지녀라고 해서 막 땅 파는 행동을 할 줄 알았어요. 아 그냥 뭐 지렁이녀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누워만 있으니까. 아, 근데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는 행동 자체도 너무 일반적이지도 않고. 그쵸. 야, 이거 희한한 사람들 많네 진짜. 마지막 이야기는 스타 무당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유튜브에서 꽤 유명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활동을 안 하셔서 제가 이 사연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때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방 사람이라서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곧 이제 30이고 고민도 많고 직장 문제라든지 이사 문제 이런 게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유명하다는 무당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검색해서. 재미로 찾다가 너무 잘 맞추시는 듯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래서 사실은 입소문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스스로 유명하다는 분을 찾아가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어쨌든 갔는데 그 당시에 제 옷차림이 평소에는 좀 되게 후줄근하게 입고 다녀요. 그냥 에코백에 추리닝 이런 식으로. 네. 뭐 20대야 좀 꾸미지만 30대 여성분은 좀 공감하실 텐데 화장하는 것도 이제 귀찮고 뭐 꽃 사는 것도 좀 귀찮고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딱 저를 처음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돈 없지? 너 가난하지? 너 돈 한 푼도 없잖아? 이런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여기서 큰일 났다, 이거 잘못 왔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네. 그러냐면은 그래도 저가 좀 또래보다는 좀 돈을 잘 굴려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상태였어요. 오. 근데 그냥 자포자기로 그냥 돈 냈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냥 10만 원짜리 상담 뭐 이야기 친구처럼 재밌게 한다는 식으로 그냥 하고 오자 이렇게 자포자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저한테 야, 너 이게 말해도 되나? 나 그거 있잖아요. 아이를 떼는? 아,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중절 수술을 했냐? 네, 너 했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예. 전혀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게 솔직히 너무 무례하잖아요. 처음 보는데 없는 일을 갖다가 계속 갖다 붙이시니까 그냥 뭔가 네. 하나만 걸려라 하면서 툭툭툭 치시는데 다 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저는 그때 막 너무 바빠가지고 3년, 5년 동안 연애도 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뭔가 뭐 생기고 말고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뭐 그런 상태에서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보니까 이분이 제가 엄청 후줄근하게 입고 오니까 뭔가 겉모습으로 판단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뭐 좀 사연 많은 사람들이라거나 보통은 다른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보통 무당들한테 가서 하시곤 하잖아요. 네. 물론 모든 무당이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남들한테 못하는 이야기를 무당한테 가서 할 텐데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그래도 좀 확률적으로는 많겠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점점 너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저희 집 상황이 아버지도 좀 그래도 성공을 하신 편인데 어머니께서 조금 더 약간 직업적으로 위치가 좀 높으신 편까지 이렇게 올라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당분이 아마 거기에 딱 꽂혔나 봐요. 아, 얘는 어머니가 집안일을 다 관장하는구나. 이 말에 좀 꽂히셨나 봐요. 네. 갑자기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 야, 너네 아버지 지금 지읒 생각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 네. 죽으려고 해. 완전 죽고 싶대. 너희 아버지 완전 지금 죽으려고 해. 약간 이렇게 저한테 너무 겁을 주듯이. 미쳤구나. 미쳤네. 네. 네. 여기서 뭔가 누군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구슬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근데 저는 또 이것도 아니다 싶은 게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낙천적인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성공에 질투하지 않고 너무 제일 기뻐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한테 저희 부모에 대한 악담을 들으니까 이거 조금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웃은 건 아니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부모님까지 건드니까 할 수 있죠, 그렇게. 네, 그렇게 하니까 야, 웃어? 재밌어? 너는 이게 재밌지? 재밌니? 이러는 거예요. 예. 아마 제가 구슬을 안 한다고 하니까 좀 화가 나셨나 봐요. 예. 그러고 나서 그냥 좋게 그러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도 아빠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한테 딱 급하게 전화해서 아빠 혹시 뭐 이러저런 이유로 혹시 뭐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하시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 하니까 아니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그 무당을 한번 검색을 해봤었어요. 그 당시에. 요즘에는 네. 후기가 좀 없던데 당시에 검색을 해보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한대요. 뭐 너 극단적인 선택하려고 그래, 너 가난하지, 너 돈 없지,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막 그렇게 모는 방식이래요. 네. 그리고 뭐 구슬 뭐 몇백만 원짜리를 권하더라 이런 게 후기가 당시에는 많이 올라왔었고, 그분 거의 마지막 영상도 그냥 사기 무당 피하는 방법 이런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피하는 방법,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죠. 약간 그래서 혹시 좀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사람한테 의지하면은 거기서 이제 잘못될 수 있으니까 좀 이성적인 상태에서 뭐 무당을 가든 점을 가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공유 드려봤습니다. 야, 근데 일단은 그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네. 사람을 좀 몰아갔을 때 몰리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네, 보이잖아요. 네. 자기 주체가 좀 없거나 주관적이지 네. 못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더 잘 휘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네, 뭐 맞아요. 여러 개 던지다가 하나 맞으면 이제 그걸로 하나 계속 몰아가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무속적으로 그런 쪽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 방송에. 하지만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돌돌이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도 당할 사람은 당하고 안 당할 사람은 안 당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그런 할 것 수 있는 같아요. 부분이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오늘 이상한 시리즈. 진짜 이상하면서 정말 또 수상했던 4가지 이야기였는데, 오늘 돌돌이님 많이 긴장하셨겠지만 그래도 이야기 네.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셔서 정말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상한 시리즈였어요. 근데 이게 뭐 정확히 엄청나게 극한적으로 무서운 이야기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말 뭔가 찝찝하면서 수상하면서 이상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돌이님의 이상한 시리즈
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많을 거예요. 마지막 이제 무당분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하지만 뭐 그건 모든 건 다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항상 더 심사숙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 시청자 뽀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뽀또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뭐 악몽이라든지 아니면 가위 눌림, 뭐 예지몽 이런 거 여러 가지들 꾸시고 경험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경험 중에서도 조금 더 소름 끼치는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주변 분들도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자,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뽀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뽀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보아하니까.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 써주신 것도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아, 또 이분도 그럴 일들이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일반적인 직업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시라 혹시라도 좀 네. 예술 쪽에 몸을 담고 계실까요? 원래 예술을 좀 했고요. 아, 오.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많이 분야를 틀어가지고 지금은 별로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쪽을 하다 보면 정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겪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공감이 서로 또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뽀또님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뽀또가 옛날 과자 그거죠? 동그란 거. 네, 맞아요. 추억의 과자네요. 네, 자 바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집니다. 뽀또입니다. 그럼 우선 저는 오늘 제가 자취하면서 겪었던 조금 이상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앞서 이야기 드리자면 저는 영화는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꿈을 많이 꾸고 그 꿈도 굉장히 생생하고 조금 깨끗하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점쟁이 분들께서는. 근데 그런 꿈을 많이 꾸기도 하고 좀 이상한 기운을 좀 많이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위는 거의 눌린 적은 없었는데 네. 악몽을 꾸거나 하면 이제 그게 몸으로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꿈과 가위의 경계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그게 어떤 식이었냐면 뭐 가위를 눌리면 흔히 저희가 몸이 잘 안 움직여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건 아닌데 꿈에서의 상황을 물리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네. 뭐 꿈에서 누가 침대를 뛰어다니거나 주변을 뛰어다니거나 하면 그 진동이 느껴진다던가 아니면 한 번은 제 배 위에서 누가 뛰어다니는데 그게 압박이 느껴져서 좀 고통스러웠던가 아니면 뭐 자다가 머리가 막 가려워서 긁으면 약간 손가락 사이에 다른 손이 걸리는 기분이 든다던가 이런 오호. 식이었어요. 현실과 이어지네, 뭔가. 네,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무서워했는데 근데 제가 겁이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이제 귀신 얼굴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냥 어릴 때는 뭐 키가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귀신 얼굴 위로는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성인이 된 다음에도 꿈에서 귀신이 나오더라도 약간 저희가 낙서할 때 볼펜으로 그어놓은 거 있잖아요. 꾸불꾸불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얼굴이 실타래 같은 낙서로 가득했어요. 그냥 얼굴 이목구비나 그런 건 안 보이고. 근데 뭐 제 입장에선 정말 좋은 거였죠. 겁이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꿈을 꾸더라도 이제 눈을 안 뜨려고 하고 좀 의식적으로 꿈에서 자각몽까지는 아니더라도 꿈이구나 어느 정도 자각을 해서 절대 뭘 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제 주변에 예술했던 친구들도 그렇고 제 동생도 예술을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근데 동생은 실제로 귀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가위도 많이 눌리고 하는 그런 편이고 제 엄마는 이제 뭐 예지몽도 많이 꾸시고 꿈을 굉장히 선명하게 꾸시고 해가지고 그냥 집안 내력인가 보다 어느 정도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귀신의 얼굴을 본 적 없고 가위를 눌린 적은 없으니까 약간 반신반의했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동생이 언니 나 귀신 봤다 이런 얘기해도 아 그러냐 그냥 뭐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자취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아 정말 귀신이 있기는 있나 보다 싶은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상황이 좀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타지에서 자취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해서 시작한 자취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왕이면 깨끗한 집에서 좀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그렇듯이. 네. 네, 그래서 요즘에 흔히 있는 뭐 복층 오피스텔 같은 구조의 비교적 신축 빌라를 구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취를 했던 지역이 비교적 저한테는 타지기도 하고 또 제가 무용고이기도 하고 그 지역 자체도 이제 비교적 신개발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신도시. 이제 막 개발 시작하고 지하철 들어오기 시작하는 오. 그런 데라서 인적도 비교적 드물고 이제 좀 평온하고 또 제가 사는 오피스텔 바로 옆에 수변공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뭐 산책하거나 아니면 제 방에서도 심지어 귀뚜라미 소리나 이제 개구리, 두꺼비 뭐 그런 소리도 많이 들리고 예. 그래서 새벽에 이제 해 뜰 때쯤에는 새소리가 되게 요란하게 들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되게 싫었죠. 밤잠을 원래 얕게 자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밤마다 새벽마다 시끄럽다 보니까 항상 약간 신경도 곤두서게 되고 좀 많이 피곤했어요, 항상.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거두절미하고 복층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위층을 좀 침실로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핸드폰 보거나 컴퓨터 보거나 하면은 현관이 1층인데 유리창을 통해서 현관 쪽 센서등이 막 깜빡거리는 걸 눈치를 챘어요, 몇 번.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지 싶기도 하고 그냥 뭐 바람 영향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다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도 가끔 센서등이 켜져 있다가 제가 내려올 때쯤에 이제 꺼지고 하니까 그냥 뭐지 계단 내려오면서 뭐 내 움직임이 감지되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뭐 괜히 거슬리니까 현관 쪽에 뭐 비닐봉투나 그런 게 있었나 하고 한 번씩 막 청소하고 뭐 그랬거든요. 네. 근데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좀 찜찜하긴 하니까 그래도 이제 뭐 한두 번쯤 관리실에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좀 자주 깜빡거리는 것 같다 했는데 경비 아저씨랑 이제 관리실에서 와서 확인하셔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래서 뭐 별달리 조치 취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주말에 이제 종종 놀다 가고 막 그랬거든요. 뭐 이제 뭐 얘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집에 와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뭐 술 한잔 하면은 약간 술김에라도 간만에 좀 푹 자는 것 같아서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이전에 계속 잠을 설쳤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술을 마시고 얘기를 하다가 되게 별거 아닌 거, 지금은 어떤 건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너무 사소한 걸로 언쟁이 벌어진 거예요. 오. 근데 저도 원래 좀 평화주의적인 성격이고 그 당시 남자친구도 그렇게 예민한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둘 다 인사불성으로 취한 것도 아닌데 너무 막 다투다가 이제 저도 저대로 화가 나서 위층으로 올라가고 그 당시 남자친구도 이제 화가 나서 TV를 보고 자겠다고 아래층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피곤하니까 밤늦게까지 저도 처음에 막 화나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다가 어느 순간 잠에 들었는데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누가 제 어깨랑 머리 쪽을 막 툭툭 건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잠결에 남자친구인가 보다 이러면서 별 생각 안 하고 있었죠. 오랜만에 깊게 자고 있었으니까 저도. 근데 이게 계속 간질간질하게 막 머리카락도 만지고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얘는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성가셔서 이제 제가 몸을 뒤척이면서 하지 마 이러면서 좀 피했거든요. 근데 또 그러니까 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미 잠결이니까 계속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남자친구가 옆에 없었어요. 근데 얘는 되게 아침잠이 많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벌써 갔을 리는 없는데 해가지고 이제 내려갔는데 아래층에서 소파에서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TV를 보다가 잤는지 손에 리모컨도 아직 들려진 채였고 그냥 누가 봐도 거기서 잠든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내려와서 아침 먹자고 깨우면서 왜 다시 내려왔냐고 물어봤더니 되게 어이없다는 식으로 나 여기서 계속 잔대? 이러는 거예요. 온 적이 없다? 네, 올라온 적이 없다고 자기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야 장난치지 마. 얘 막 괜히 나랑 어제 다퉈서 서먹서먹하다가 분위기 풀려고 이러는 건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난치지 마. 그런 거 재미없다고. 나 여기 혼자 사는데 그런 장난치지 말라고 제가 좀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되게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는 듯이 아니 나 정말 여기서 계속 잤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기는 그냥 TV 보다가 좀 졸려가지고 TV 끄고 바로 잠들었다 이러는데 이게 들으니까 좀 이상한데? 그럼 어제 내가 느낀 거는 그냥 잠결에 기분 탓이었나? 약간 꿈꾼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근데 이전에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저도 좀 둔하게. 근데 그로부터 또 몇 주가 지났는데 그 주말에도 이제 남자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어벤져스 시리즈 중 하나가 뭔가 개봉을 했는데 그걸 보고 와서 자는데 꿈에서 자꾸 누가 쳐다보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딱히 뭐 꿈에 배경이랄 것도 없는데 그냥 뭔가 자꾸 날 쳐다보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그 눈빛이 느껴져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제 누워있는 상태잖아. 어쨌건 꿈이든 뭐든. 그래가지고 내심 이거 꿈은 꿈인 것 같은데 내가 선잠을 자는 걸 수도 있고 일단 눈은 뜨지 말아야겠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귀신을 되게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보지 말아야지. 일어나서 눈을 꼭 감고 있는데 되게 무거운 정적이 한참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공기가 되게 무겁기도 하고 인기척이 또 안 느껴지니까 되게 불편하고 이제 불쾌하기도 하고 막 긴장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이 그렇게 지났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 수변공원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밤에 막 귀뚜라미 소리, 두꺼비 소리, 개구리 소리 뭐 이런 거 많이 들렸는데 어느 순간 그게 또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그래서 꿈에서 깼나 보다. 나 이제 깨고 있나 보다 해가지고 너무 이제 갑갑하고 하니까 눈을 살짝 떴는데 훅 하고 제 얼굴에 뭐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뭐야? 근데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제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타난 건지도 모르겠는데 제 얼굴을 한 무언가가 목을 길게 뽑아서 제 얼굴이지만 눈이 완전 새빨갛고 약간 사백안이라고 하죠? 오. 그런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도 못 내고 얼어붙어서 있다가 걔가 희죽 이러고 그냥 웃는 거예요. 약간 씩 웃듯이. 예. 그래서 그때 너무 놀라서 순간 매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깼거든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이제 새벽 4시? 좀 넘어가는 시간이었고 그때 이제 남자친구도 옆에서 자다가 놀라서 깼는데 걔는 아무런 꿈도 안 꿨는지 너무 멀쩡하고 막 왜 그러냐, 뭐 원래 안 이러다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저도 요즘에 내가 많이 신경을 썼나 보다. 아니면 뭐 뭔가 계기가 있겠지? 하고 나서 그냥 처음 그런 꿈을 꿨는데 그냥 그러니 하고 또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네. 저는 귀신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했잖아요. 근데 하필 처음 본 얼굴이 제 얼굴이라니까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제가 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겹쳐서 밤 늦게까지 계속 작업을 하게 됐는데 모두들 그러시겠지만 너무 일에 몰두하고 그러다 보면은 뇌가 완전 깨진 상태로 얼러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어느 정도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잠도 잘 안 오고 잠들어도 계속 선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한동안. 너무 피곤한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맞아요. 너무 피곤하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또 맞아요. 일찍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뭐 과로사 하겠다 그냥 막말로 싶어가지고 흔히 유튜브에 뭐 수면 유도 음악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이제 들으면서 잤어요. 근데 네. 그게 다양한 소리가 있지만 그냥 뭐 공허한 공기 소리, 뭐 바다 소리, 물 소리, 뭐 아니면 네팔에서 들을 것 같은 징 소리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되게 많잖아요. 예, 백색 소음. 그래서 이것저것 돌려서 이제 들으면서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잠을 청했는데 어느 날 밤도 이제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잠이 또 너무 안 와서 그날은 이제 빗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했어요. 빗소리 배경음악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뭐 기분 좋게 토독토독 이런 소리 들으면서 또 밖에서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해가지고 기분 나쁘지 않게 이제 뭐 나쁘지 않다 이러면서 잠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꿈속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꿈속에서 제가 그 수변공원, 집 앞에 있는 수변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새벽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꿈속에서도 약간 흐릿하고 안개가 낀 느낌 같았어요. 그래서 막 산책을 하면서 피톤치드 좋네, 뭐 자연 좋다 이러면서 산책을 하는데 그 뿌연 시야 끝에 약간 사람 같은 형체가 보였어요. 근데 이게 물론 꿈이기도 하고 꿈속의 안개 때문에도 그렇지만 원근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항상 그걸 자각하고 그 원근감에 의하면 분명히 저 정도 거리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작아 보여야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뭐지? 이쪽으로 가도 되나?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그냥 단순히 키가 큰 사람을 멀리서 보는 느낌이랑 다르게 사람 자체가 굉장히 큰 느낌이라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감적으로 꿈에서. 그래서 집에 가자 이 생각을 하고 돌아가려는 찰나에 그 실루엣 같은 게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팩맨 같이 얼굴이 진짜 반 정도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지 이러고 계속 저도 얼어붙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입에서 뭔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구토하듯이 그냥 좔좔좔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귀 아프게 큰 거예요. 꿈에서. 정말 귓방망이를 옆에서 바로 때리듯이 쿼락쿼락쿼락쿼락 막 이런 소리 계속 들리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진짜 도망가야겠다 해가지고 뒤돌아서려고 하는데 몸도 안 돌아가고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아래를 쓱 봤는데 그 대상이 토해내고 있는 것 같이 뭔가 뿌옇고 어두운 색의 뭔가 액체 같은 게 발목까지 잠겨서 있는 거예요, 꿈에서. 예.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나 이런 식의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완전히 얼어붙어서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그 존재가 저를 눈치를 챘나 봐요. 그래서 제 쪽으로 천천히 오는 거예요. 콸콸콸 계속 쏟아내면서. 근데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찬방거리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다가올수록 이제 확실해지는 게 이게 진짜 그냥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 몸 자체가 큰 사람이 아닌 무엇이구나. 이게 거인도 아닌 무엇이구나 생각이 드는데 얼굴은 여전히 잘 안 보였지만 팔다리도 이상하게 길고 약간 잿빛인 거예요, 온몸이. 그래서 이거 진짜 무섭다 생각하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와중에 얼굴은 또 안 보이고 근데 액체는 계속 쏟아내니까 그 액체가 제 몸이랑 얼굴이랑 막 다 튀는 거예요, 꿈에서. 근데 꿈에서도 그 막 미지근하고 막 축축하고 막 그런 불쾌함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이제 얼굴이라도 막 닦아내는데 그때 이제 꿈에서 깬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제 얼굴이 온통 젖어 있는 거예요. 잠옷도 막 젖어 있고 그래서 여전히 콸콸콸 소리가 들려가지고 너무 놀라서 저는 잠에서 일단 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니까 컴퓨터를 켜놨던 건 기억이 나서 컴퓨터 스피커가 고장났나? 이거 뭐지? 음악이 왜 이렇게 들리지? 빗소리였는데? 이러면서 컴퓨터 스페이스바를 막 눌렀는데 소리가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이제 그제서야 형광등을 켰더니 천장에서 물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오피스텔이 총 그래도 20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층 한 6층? 이쯤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제일 꼭대기나 옥상에 사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나름 신축 오피스텔이라고 했는데 이 상황이 대체 뭐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잠결에 깼는데도. 그래가지고 그 집사람에서는 이제 꿈이고 뭐고 일단 바로 관리실에 연락해서 한밤중 경비 아저씨 오시고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수리공들 분들 오시고 이래. 근데 이렇게 이것저것 검사를 하시는데 이게 누수는 맞는데 누수가 어디서 된 건지 모르겠대요. 왜냐면 윗집, 옆집, 위에 옆집 다 멀쩡하다고. 다 너무 멀쩡한데 그냥 우리 집만 터진 거래요. 그래서 아마 윗집 중 한 곳에서 뭔가 터졌거나 아니면 냉각수가 터졌을 수도 있다. 그렇지. 근데 이거는 당장 알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좀 위에도 다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급한 대로 물 난리 난 집은 이제 같이 치워주시고 문제는 이제 천장이 내려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천장에
한 40% 이상은 뜯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뻥 뚫린 천장 아래서 저는 자야 되게 된 거죠. 층고가 강제로 높아졌네. 그쵸. 네. 강제로. 근데 이게 낮에는 그래도 일하고 저도 돌아오니까 별로 개의치 않았는데 예. 밤에 이제 거기서 누워서 자려고 하니까 그냥 뻥 뚫린 암흑 속을 바라보는 기분인 거예요. 약간 정말 폐가 같은 데가 오. 이런 느낌일까? 생각이 들고 영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선 도저히 나는 못 자겠고 일단 그렇다고 1층에 있는 가구들을 다 치우고 매트리스 끌고 내려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한동안 1층 소파에서 잤어요, 저도. 근데 사실 소파에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몸이 너무 결리고 어깨도 아프고 그렇잖아 잠도 못 자는데 사람이 너무 초췌해지는 거예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직장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저보고 무슨 일 있냐 오. 왜 이렇게 사람이 시체 같냐 하고 막 볼도 움푹 패여가지고 같은 방 쓰시는 분들이 다 약간 뽀또님 대체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게 잠도 못 자서 그런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식욕도 급격히 떨어져서 막 밥도 잘 못 먹고 다니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아까 현관 센서 등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1층 소파에서 자는데 제 머리맡에서 계속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거는 뭐 천장도 뚫려있고 현관 센서 등도 이렇고 정말 이렇게 살다 미치겠다 싶은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그래 이게 계속 불이 켜져서 못 자느니 차라리 2층에 올라가자. 그러면 불빛이라도 덜 의식이 되니까 그래서 다시 울며 겨자 맞기로 2층에 올라가서 잤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원인을 못 찾아냈기 때문에 보수공사도 미뤄지고 있었고 집주인분께서도 이제 빨리 해주시겠다 하는데 이게 진행이 빨리 안 되니까 제가 불편할 수 있다고 그래도 경비실에서 비닐 같은 거로 일단 그 천장에 구멍을 덮어주셨어요. 오. 그냥 공기라도 덜 통하게 하시려는 건지. 그래서 이제 자는데 어쨌거나 계속 못 자고 못 먹고 이러던 상태였으니까 하루 이틀은 정말 기절해서 잤거든요. 근데 그것도 얼마 안 갔어요. 제가 옷 스타일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신발 중에 구두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운동화, 단화 이런 거보다 구두가 많아서 신발장에도 구두가 빼곡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도 바쁘고 뭐 당장 설거지하는 것도 버거운데 나갔다 오면은 구두 신고 나가서 신발장에 잘 정리도 안 해놓고 그냥 그날 필요한 구두 신어서 이제 꺼내서 신고 냅두고 또 꺼내서 다음날 신고 냅두고 이러니까 못해도 구두가 현관에 그냥 한 5켤레, 6켤레는 널브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층에서 다시 잠자기 시작한 어느 날 꿈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 속에 또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전에 제 얼굴을 했던 귀신을 봤던 때와는 달리 정말 그냥 침대에 누워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어디 암흑 한가운데 제가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또 느낌이 쎄한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니까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가만히 이 꿈 언제 깨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또각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오겠구나. 또 누가 등장하려나 보다 싶어서 위치 파악을 하려는데 주변이 시꺼멓잖아요. 보이는 게 없고. 근데 이 또각또각 소리를 가만 들어보니까 어느 한 방향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주변을 천천히 배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벗어나야겠다. 점점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고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도망치자 싶어서 예를 들어서 제 기준에서 시계 오른쪽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3시쯤에 있는 것 같다 싶을 때 저는 9시 방향으로 냅다 이제 뛰었어요. 꿈에서. 근데 막 뛰기 시작하는데 뒤에서 구두 소리 한 켤레가 아니라 몇 켤레쯤 되는 소리가 to각to각 이러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그 소리들이 막 쫓아오니까 진짜 비명을 지르면서 꿈에서 깼는데 그때 센서 등이 또 창문에서 비치는데 미친 듯이 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켜졌다 꺼졌다 이 정도면 깜빡 계속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천장등 막 바로 켜고 하는데 그제서야 센서 등이 멈추는 거예요. 천장등 켜니까.
그래서 진짜 너무 기이한 경험들을 하면서 너무 무섭고 내가 진짜 멘탈이 많이 약해졌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제가 되게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또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집 빼는 것도 사실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일단 찾아야 되고 뭐 어차피 이거 나가기 전까지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 좀 진정하고 멘탈 잡자 일어나서 맨날 꿈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며칠에 한 번씩 꾸는 거니까 또 지냈어요. 꾸역꾸역 미련하게. 그러고 나서 천장 보수는 여전히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게 몇 주가 지난 상태였거든요. 여전히 비닐 덮고 그냥 통풍 좀 덜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예.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해드렸듯이 저는 가위에 눌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맨정신일 때는 더욱이 귀신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영혼도 없고 그냥 가끔씩 소름 끼친다, 약간 오싹하다 이런 기분이었지. 근데 하루는 이제 1층 소파에서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엄청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마무리 단계로 수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새벽까지 계속 작업하면서 사람들이랑 연락하면서 이제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완전히 100% 집중한 상태로 한자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변공원이 정말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4, 5시 이째 넘어갈 때는 해가 슬슬 뜨니까 새소리도 엄청 시끄럽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어폰을 끼고 이제 집중력 강화하는 그냥 차분한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작업을 하다가 등이랑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기지개를 한번 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천장 쪽을 자연스럽게 보게 됐는데 천장을 가려놓은 비닐이 있었잖아요. 거기 너머로 진짜 눈, 코, 입 구멍만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데 새까맣게 눈구멍, 입구멍만 보이는 존재가 저를 유심히 비닐에 착 붙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바짝 눌려가지고. 근데 그걸 보고 진짜 한 3초 얼어있고 비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바로 이어폰 집어 던지고 컴퓨터 들고 바로 나갔거든요. 도망쳐 나갔어요, 진짜. 맨발로. 근데 그때 나가면서 뒤늦게 자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 시끄러울 시간에 새소리, 두꺼비 소리 뭐 이런 거 들릴 시간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어폰을 뺐는데도. 예.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홀린 거거나 미친 거거나 진짜 귀신이 있거나 뭐든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진짜 맨발로 나가서 그냥 밖에 벤치에 앉아 있었거든요. 해 뜰 때까지. 그러다가 해 뜨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핸드폰 가져와서 집주인분한테 연락해서 나 집 내놓는다고. 여기서 못 살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혹시 보수 때문에 그러는 거냐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나 싶은 거예요, 이분한테.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 해도 누가 믿어요. 이상한 직업을 하죠. 예. 네, 정말. 그래가지고 보수 핑계를 대면서 일단 저는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고 여차저차해서 며칠 뒤에 바로 그냥 아침에 이삿짐 센터 분들과 같이 들어와서 짐만 바로 그 자리에서 챙기고 나갔거든요. 네. 근데 이 집에서 그런 일을 경험한 다음부터 꿈을 꾸면은 귀신이 얼굴이 항상 있더라고요. 이제는 얼굴이 보이는구나. 네, 이제 얼굴이 보이고 꿈에서 깨고 나서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몇 번. 예. 그래가지고 그 집이 약간 시발점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자취방에서 제가 겪었던 기괴한 이야기는 이게 끝입니다. 아니 그러면 뽀또님은 원래는 대부분 꿈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건데 네네. 이제는 귀신이 얼굴이 보인다. 이 단계까지 맞아요.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최근에도 아이고. 집은 아니고 놀러 갔을 때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런 경험을 했던 시기에 저희 가족들도 되게 이상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동생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실제로 진짜 막 무당 불러서 구술을 해야 되나? 이런 경지까지 가가지고 엄마. 예. 이게 뭐 시기적으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 또 종종 저도 점 보러 가거든요. 예. 근데 약간 잘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는 사실 저는 모르지만
많은 점쟁이 분들께서 너 그래도 뭐 좀 볼 줄 아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 평소에 못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가 아직 덜 튀어서 그렇다고 너 신 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약간 혹시 날 속이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만 요즘에도 꿈에서는 계속 그러고 그러나서 최근에도 가끔씩 보는 경우가 생겨서 네.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고,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지면 원래는 꿈에서만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게 현실까지 다가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더 힘들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걸 가족분들은 그나마 비슷한 상황을 겪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냥 완전한 타인에게 얘기하기는 너무나 힘든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맞아요. 이거를 얘기하면 도망가더라고요. 아, 진짜요? 도망가요? 네. 도망가고 네네. 약간 무서워하고 하니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거나 무서운 사람 취급받으니까. 그쵸. 네, 그런 것도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본인의 모습을 한 귀신을 봤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영화분들, 그러니까 귀신을 좀 보시는 분들은 다 겪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거. 아, 진짜요? 네. 그 본인만 겪은 거 아니에요, 뽀또님. 그렇다 소름 보니까. 네, 그러니까 딱 봐도 귀신이야. 근데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었는데 얼굴 돌리니까 본인이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근데 소름 돋아요. 이거는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다른 타인의 귀신을 본 거랑 내 얼굴을 똑같이 한 귀신을 봤을 때는 두려움의 정도가 훨씬 더 크대요. 맞아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무섭대요. 그게 훨씬 더. 맞아요. 그 귀신 보시는 맞아요. 분들은. 그러니까 어찌됐건 할 말은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뽀또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은 내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정도로 알려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들 다음에 한번 또 풀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씩씩하게 버텨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으면서도 고개가 많이 끄덕여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나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들무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도 시들무 말고 오프 더 레코드로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와 되게 유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히 에이 꿈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꿈으로 대부분 시작을 합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를 보는 거를 꿈으로 시작하면서 발전해서 더 많이 보게 됐을 때가 이제 실제로 보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내가 겪는다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귀족님들도 이런 경우가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